자바 열거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자바는 특이하게 처음 만들었을 때 열거형을 제공하지 않았어요. 열거형은 언제 쓰이냐? 어떤 타입의 값들을 가지게 되는데, 가지는 값이 제한적일 때 열거형을 사용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열거형을 왜 사용하냐 그러면 그때 타입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거형은 동서남북 이렇게 정의하면은 그 타입은 가질 수 있는 값이 몇 개만 있어요? 4개만 있죠. 동서남북 외에 다른 값을 인자로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 걔를 int로 쓰게 되면은 그거는 그 4개 값, 내가 쓰려고 하는 그 4개 값 외에도 여러 값들이 올 수가 있는 거죠. 그게 타입 안전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자바의 최초의 열거형이 없으니까 열거형을 만들어서 쓰고 싶었을 거예요. 자바 개발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들을 했어요. 근데 이런 방법을 쓴 사람도 있는데, 보통은 이제 C++에서 썼던, C에서 썼던 열거형은 상수들을 정의하는 거죠. 상수들을 4개, 5개 만들고 걔만 가질 수 있도록 타입을 정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상수를 정의했을 때 이 상수들을 내부적으로 구분해야 되니까 가장 쉬운 방법이 정수를 할당해 가지고 그 정수를 이용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해 가지고 상수들을 3개 썼으면 이 상수들의 타입은 여전히 얼라이먼트가 아니라 뭐예요? int예요. 그래서 int가 되고 여기서는 가독성은 좀 높여졌지만 타입 안전성은 하나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가 int align이니까 여기에는 int 값에는 우리가 원하는 0, 1, 2 외에도 여러 값들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예외 처리가 필요한 거죠. 열거형을 쓰는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 방법을 쓰기 시작했어요. 얼라이먼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얼라이먼트의 객체를 내가 필요한 상수만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라이먼트라는 클래스를 만들면 이 클래스는 이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죠. 근데 객체를 몇 개만 생성해요? 내가 필요한 상수만큼만 생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를 어디다 생성을 해요? 내부적으로 생성합니다. 얘를 프라이빗으로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밖에서 객체를 생성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얼라이먼트의 객체는 요 3개 말고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 만들 수가 없어요. 여기다 추가하지 않는 한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받으려는 타입이 int였는데 지금은 얼라이먼트라는 클래스 타입이 됐죠. 그럼 여기에 올 수 있는 건 뭐만 올 수 있어? 얼라이먼트 타입의 객체만 올 수가 있죠. 근데 얼라이먼트 타입의 객체는 몇 개만 존재해요? 3개만 존재해요. 그리고 얘네들은 고정되어 있는 애들이죠. 뭐 어디 여러 군데 만들어지고 뭐 새로 만들어지고 그런 것도 아니야. 한 번 만들어지고 땡이야. 그러면 얘를 뭘로 이용해서 비교하고 있어요? 참조 변수를 이코로 비교하는 건 뭘 비교하는 거예요? 주소 비교죠. 근데 주소 비교해도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얼라이먼트 레프트, 센터, 라이트 객체는 3개만 딱 존재하고 그 만들어진 주소에 프로그램 시작해서 끝까지 계속 있을 거예요. 그래서 2개의 주소가 같으면 둘 다 같은 객체를 가리키는 변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타입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자바에서 자꾸 이제 열거형을 도입하라고 하니까 자바가 도입한 방법이 이 방법을 도입했어요. 여기 방법 3이 있는데 요거는 몰라도 돼요. 넘어가고, 자바는 그래서 열거형을 도입하면서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열거형을 정의하는 게 아니라 그 C++ 썼던 enum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열거형을 정의하게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는데 얘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정의해 주지만 시스템은 내부적으로 얼라이먼트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에 객체를 몇 개 생성해요? left, center, right 3개를 생성해 가지고 그 생성된 객체들을 left, right, center를 통해서 left, center, right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객체들은 다 또 퍼블릭으로 접근할 수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사용할 때는 예전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alignment A 해가지고 A는 alignment left. 그래서 항상 이제는 자바에서 열거형을 쓸 때는 열거형 상수 앞에 뭐가 붙어야 돼? 열거형 이름이 붙어야 돼요. 클래스 이름이. 그러니까 C++에서도 최근에는 enum 클래스 해가지고 가시 영역 제한 열거형들이 있어요. 걔네들도 항상 앞에 그 열거형 이름이 붙고 땡땡 뭐 이렇게 돼야 돼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자바도 열거형을 쓸 때 열거형 이름이 앞에 항상 붙어요. 열거형 이름 점 열거형 상수 이렇게 해서 접근해서 쓰면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열거형 상수는 C++에서 또 C에서는 열거형 상수가 뭐예요? 타입이 원래는 int예요. int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바에서는 이제 int가 아니라 뭐예요? 객체예요. 객체다. 그래서 자바는 원시 타입을 제외하고 모두 객체로 모델링합니다. 열거형 상수도 객체, 얼마 전에 살펴봤던 배열도 객체. 그래서 이게 이제 객체라는 거고요. 우리가 클래스라는 키워드 쓰지 않고 enum을 쓰고 있지만 얘도 어쨌든 내부적으로 클래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클래스를 우리가 정의할 때 클래스의 부모를 명시하지 않으면 그 부모가 뭐가 돼요? 오브젝트가 되죠. 그런데 열거형은 열거형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아니라 enum이라는 애예요. enum. 그리고 이 enum의 부모는 뭐가 될까? 오브젝트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열거형 상수도 오브젝트 유지할 수 있는데 바로 enum의 부모는 오브젝트가 되는 게 아니라 enum이 되겠고 이 enum에 또 여러 가지 유용한 우리가 열거형을 활용할 때 쓸 수 있는 뭔가 기능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모든 애들이 갖게끔 공통적으로 갖게끔 얘가 해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바는 열거형을 만들어 쓰고 있다. 그래서 차이점을 CNC 플러스 열거형과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은 자바에서 열거형 타입은 클래스를 정의한 또 다른 형태이고 객체다. 그 점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클래스를 정의한 또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추가적으로 정의할 수 있어요. 이게 자바의 되게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열거형 상수가 상수라는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풍부한 기능을 갖게끔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효과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런데 각 열거형 상수를 정수 상수로 활용하지는 못합니다. 자동적으로 int로 변환해 주진 않아요. C++에서도 이제 이런 그 가시 영역 제한되어 있는 애들은 자동적으로 정수로 바꿔주진 않아요. 얘는 그렇게 해줘요. 얘는 어디 가나 스몰 쓰면은 0으로 바뀌어요. C나 옛날 열거형들은 이제 이 스몰을 쓰면은 어디서나 쓰는데 얘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바에서도 각 그 열거형 상수들, 객체들은 정수값을 하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지한 정수값을 오디널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오디널. 그럼 이 오디널이라는 메소드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어디에 정의되어 있을까요? enum에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가 만든 열거형 상수의 부모인 그 공통된 대문자 2로 시작하는 그 이놈 클래스에 오디널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얘를 물려받는데 얘를 물려받은 거를 쓰게 되면은 얘의 레프트에 오디널 하면은 요 값은 얼마일까? 0을 줘요. 센터의 오디널은 1, 라이트의 오디널은 2예요. 근데 이제 C++에서는 각 상수에 할당되는 정수값을 내가 필요하면 바꿀 수 있죠. 이코로 해가지고 바꿀 수 있어요. 여기도 만약 여기서가 1 하면은 얘는 2가 되고 얘가 3이 되죠. C++에서는. 근데 자바는 못 바꿔. 오디널 값은 못 바꿔. 오디널 값은 이제 각 열거형 객체는 정수상수 하나를 갖고 있는데 정의된 순서대로 0부터 차례로 가져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재정의하거나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각 열거형 상수 접근할 때는 앞에 열거형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런 형태랑 똑같은 거죠. size, medium. 이런 식으로 접근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열거형을 정의할 때 얘의 자동적인 부모가 되는 게 얘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 어떤 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냐면 이놈은 comparable을 구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compare to 메소드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거형 객체들을 compare to를 이용해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비교할 때 뭘 이용해서 비교하냐면 각 열거형 객체에 할당되어 있는 오디널 값을 이용해서 비교를 해요. 그럼 S와 M을 비교하면 S가 M의 보다 작은 애, 앞에 있는 애가 되는 거죠. 얘는 0, 얘는 1이니까 compare to로 비교하면은 음수를 줄 거예요. 0에서 1을 뺀 마이너스 1 뭐 이런 걸 줄 거예요.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고 근데 이 compare to는 파이널 메소드이므로 우리가 재정의가 안 돼요. 내가 원하는 형태대로 비교하게끔 만들 수가 없어요. 간혹 내가 이 비교를 좀 바꾸고 싶을 때가 있는데 그게 안 돼요. 뭐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든다. 가위바위보 게임을 만들면은 열거형 상수로 가위바위보를 정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을 비교하면은 승자가 이기게끔 compare to 메소드를 재정의하면 좋을 텐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얘는 항상 0, 1이고 그 비교는 그 숫자 갖고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얘네는 이 순서대로 얘가 항상 이기고 지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게 되면은 만약에 내가 이거 만들면서 여기서 compare to를 재정의해가지고 가위바위보 했을 때 누가 이기는지를 compare to로 구현해 놓고 싶은데 그게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메소드 중에 자주 사용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오디널이라는 거고 name이라는 메소드가 있고 toSwing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서 이제 열거형 객체를 문자열로 바꿔줄 때 이제 쓰는 건데 println alignment.left 하면은 기본적으로 toSwing 메소드가 호출돼요. 그러면 뭐가 출력되냐면 left가 출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의한 상수 그 이름 자체를 문자열로 바꿔서 반환해줘요. 여기서는 얘를 출력하면 뭐가 출력이 돼요? 대문자 S 하나가 출력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놈에는 없지만 내가 이렇게 만들면 자바에서 자동적으로 두 개의 메소드를 추가해줘요. 내가 정의 안 해도 추가를 해줘요. 그게 values라는 메소드하고 valueof라는 메소드입니다. 이 두 개는 valueof는 뭐 많이 안 쓸 수 있는데 이 values는
되게 많이 사용이 돼요. 열건 갖고 프로그램 할 때. 얘 활용 예제는 뒤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는데, 얘는 뭘 주냐면은 요 값들로 구성되어 있는 객체 배열을 반환해줘요. 객체 배열을. 자, 열거형의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추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인 어떤 값들을 유지시키게 할 수 있어요. 열거형들이. 값들을 추가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어요. 여기서처럼 스몰, 미디엄, 라지를 해놓고 약어를 연결시켜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get, every, be 뭐 이렇게. 먼저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enum은 클래스를 정의하는 또 다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멤버 변수 추가할 수 있고, 생성자 추가할 수 있고, 그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추가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첫째, 보통 우리는 열거형 정의할 때 간단하게 정의할 때는 열거형 상수들만 이렇게 나열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메소드를 추가를 하고 싶으면은 끝에 뭘 붙이냐면은 세미콜론을 붙여요. 나열된 거 끝에 세미콜론을 붙이고 그 아래다가 뭐 멤버 변수를 추가하든 메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멤버 변수와 메소드를 추가할 때는 항상 먼저 열거형 정의할 때 뭘 나열해요? 열거형 상수를 나열해야 돼요. 열거형 상수를 나열해야 되겠고, 밑에다가 메소드나 멤버 변수 추가를 할 거면 맨 마지막 열거형 상수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생성자를 추가를 할 경우에는 생성자는 반드시 타입이 뭐가 돼야 돼요? 프라이빗이 돼야 돼요. 프라이빗이 돼야 되고, 얘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생성해야 돼. 그래서 얘는 뭐라는 거냐면은 생성자를 호출하고 있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냥 앞에처럼 상수만 나열하는데 기본 생성자를 호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얘는 얘를 호출하는 거예요. 여기에 뭘 전달해요? 문자를 전달하면 이 문자를 여기다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내가 요 약어를 얻고 싶으면 요거를 부르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처럼 s.get every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l을 m 이렇게 전달을 해줘요. 이런 방법이 있고, 저게 복잡하니까 똑같은 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문자 배열을 만들어요. 그리고 public string get every b. 요거 어떻게 정의할까? return 이렇게 색인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SML이고 스몰, 미디엄, 라지인데 얘 오디널은 0, 얘 오디널은 1, 얘 오디널은 2죠. 그럼 걔랑 매칭이 됐죠. 그러면 이렇게 구현할 수 있어요. this.ordinal. 그러면 요 객체의 오디널은 0이니까 뭘 리턴해줘요? 요 s를 리턴해줄 거고, 얘는 this.ordinal이 만약에 미디엄, 현재의 객체가 미디엄이었으면 미디엄의 오디널은 1일 거고, 리턴 요거 하니까 m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더 깔끔하지 않나? 저거보다.
생성자 만들고 하는 것보단 이제 내가 어떤 값들을 유지하고 싶어요. 근데 이 값이 변하는 값은 아니야. 변하는 값은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로 갖고 있고 그거를 이제 색인을 통해서 접근하게끔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뒤에 비슷한 예제가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요렇게 생성자를 만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메소드들을 만들 수 있는데 여기서도 오디너를 활용하고 있죠. 다음날, 전날, 뭐 수요일이면 화요일 주고 넥스트 데이는 목요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에서 모두 7 해서 색인을 얻은 다음에 어떤 함수를 이용하고 있어요? values. values를 부르면은 요 7개 값을 그 배열에 들어있는 배열을 줘요. 그럼 거기에 색인을 이용해서 특정예를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 플러스 6. 플러스 6은 마이너스 1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모두 7에서 마이너스 1은 플러스 6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머지 연산할 때 뺄셈이 필요하면 뺄셈을 하는 게 아니라 덧셈을 하는데 n-1을 해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리고 은근히 요 함수는 많이 만들어서 써요. 그러니까 정수를 주면 그 정수에 해당되는 객체를 얻는 건데 항상 weekday values 0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내가 Sunday, Monday 이렇게 얻을 수 있어요. 이 자체를 이제 함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함수로. 그래서 얘네들 셋 다 뭘 이용하고 있어요? 이 values라는 메소드를 이용하고 있는데 저 values는 그 enum이라고 하는 클래스에 있는 애가 아니라 내가 열거형을 만들면 시스템에서 어떻게 해요? 자동적으로 포함시켜주는 메소드예요.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넣어주는 메소드. 부모에 있는 메소드가 아니라 자동으로 넣어주는 메소드예요. 기특하게 넣어주는 메소드다. 그리고 많이 활용한다. 이렇게 합니다. compare to의 예제고요. 이건 뭐. 근데 이 compare to의 문제는 뭐야? 만들어준 건 고마운데 내가 필요할 때 재정의하면 더 좋을 텐데 그건 안 돼요. 근데 쟤를 재정의하는 순간 또 여러 가지 논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는 있을 수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이제 못하게 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가 이런 가위바위보 같은 경우에는 다르게 또 별도 만들어서 써야 되겠죠. 그 두 개 상수를 비교해서 승자를 알고 싶다. 그러면 그걸 해주는 다른 함수를 또 만들어야 되겠죠. compare to를 못 쓰고 다른 만들어 쓰면 되십니다. 그리고 이 열거형 타입들은 이제 스위치문에 쓸 수 있어요. 스위치문에 쓰는데 요 스위치문에서의 특징은 뭐냐면은 뭐가 달라요? 기존에 썼던 방법하고 앞에 열거형 이름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열거형 상수를 우리가 접근할 때 항상 앞에 뭐 붙여야 돼? 열거형 이름을 붙여야 됐죠. 뭐 size 앞에처럼 weekday 점선 항상 그래야 돼요. 근데 유일하게 안 해도 되는 데가 어디예요? 스위치문. 스위치문에서 열거형 상수들을 나열할 때는 그걸 생략해도 돼요. 생략하는 게 아니라 안 써. 그래서 여기도 보면 value of를 활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뭘 입력을 해야지 이게 올바르게 동작할까? Sunday라고 입력하면 동작 안 해요. 뭐라고 동작해야 돼?
sun을 입력해야지. mon을 입력해야 돼요. 그리고 그 mon을 입력하는 것도 소문자로 입력했으면 이제 바로 쓰면 안 되고 아퍼케이스로 바꿔가지고 요것과 똑같은 문자로 주면 얘를 반환해 주는 게 value of예요. value of. 그러니까 value of는 내가 정의한 열거형 상수 이름과 똑같은 문자를 주면 그 객체를 돌려주는 메소드입니다. value of. 이 value of도 enum에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내가 만든 거에 그 자바가 넣어주는 메소드예요. value of string, values 요 두 개의 메소드는 내가 열거형을 정의하면 자바가 알아서 포함시켜주는 메소드, 두 개의 메소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이한 게 있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식으로 상수를 쭉 나열하고 여기다가 이제 메소드를 써가지고 기능을 추가하는데 기능을 어떻게 추가할 수 있냐면은 개별 메소드에 추가할 수 있어요. 개별 메소드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이런 요 기능은 이렇게 구현하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구현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 7개 중에 썬데이만 조금 다르게 동작을 해야 돼. 그럴 경우에는 썬데이는 이렇게 해가지고 요 메소드를 좀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 얘는 이 7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이 중에 어떤 하나는 조금 다르게 해야 돼.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쓸 수 있냐면 이렇게 각 상수에 정의할 수 있고 이건 어떤 개념이냐면 썬데이가 얘의 자식 클래스 객체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도 이제 자바 열거형은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습니다. 너무